텃밭을 두고 다투는 야권이 광주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영암 무안 신안 서원도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여론조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과 29일 열릴 2차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순천만에서 활동한 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새 습지 환경은 올해 대폭 개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4.13 총선에서 광주 텃밭을 놓고 다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공천을 못 받은 반면 국민의당은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을 뺀 현역 4명의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광주 동남갑은 현재 결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수기 배심원단 투표로 치러진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76.2%로 최선우 고은 후보를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산을에 새로운 경제의 지표를 열어가는 그러한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광산을은 이미 공천을 받은 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전현직 의원의 빅매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4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장병환, 서정성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역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김승남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또 나주, 화순, 송금주, 요수갑, 이용주 등 4개 선거구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광주에서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이 총선을 치릅니다.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50.9%를 얻어서 현역인 박혜자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제치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전직 총학생회장과 MB 비서관을 지낸 정용화 후보와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송기석 후보 측이 정 후보의 신인 가산점 적용이 오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당초 내일쯤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의당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공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론조사는 시작되지도 못했고 특별했던 후보들의 인연은 매우 불편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김재원, 박준영 예비후보의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내일 후보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여론조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내일 다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단수 공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할 말이 딱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그런 거. 김재원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과거 구태 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미략이자 야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F1 대회 등 박 전 지사가 추진한 대형 사업들이 전남 재정에 부담을 줬고 친사대강 발언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유일한 야당 낙천 대산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예비후보에게 경선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최고위 확정을 했으면 절차에 따라서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은 이제 불과 나흘 뒤 공천 방식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면서 국민의당은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섬 지역 거소 투표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신안군 신이면 평사도와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 완도군 금이릅, 다랑도 등 15개 섬이 추가로 거소 투표가 가능한 섬으로 지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신고와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제의 불법 행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2차 청문회 개최를 공고하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 해경과 항만청 등 39명의 증인에게 2차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참고인 4명 등 모두 43명을 불렀습니다. 특조위는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 조치의 문제점,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침몰 이후 선체 관리와 인양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 면직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 부위원장,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에 대해 오는 30일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는 29일 광주 지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라도 헌법상의 노조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 만큼 전임자 해고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순천만에서 겨울을 난 두루미들이 시베리아를 향해 본격적으로 귀향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도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봄의 기온이 깃들기 시작한 람사르 습지 순천만. 이곳 순천만에서 겨울을 난 흑두루미들이 시베리아를 향한 머나먼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의 두루미 500여 개체가 북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난 두루미가 역대 최대치인 1,430여 개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전체 35%에 이르는 개체가 북상한 겁니다. 보통 10월 말경에 월동을 시작해서요. 3월 말경, 이제 다음에 3월 말경에 이제 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올해도 아마 3월 말경에 이동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도 천하의 꿈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새들의 보다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동천 하구 일원 570헥타르 면적을 내륙 습지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 해룡면 노을과 별량면 장산 등 순천만 연안 78헥타르 면적을 갯벌로 복원하기 위해 생태조사와 함께 부지 매입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회 증가할 걸 대비해서 순천만 습지뿐만 아니라 농경지 포함해서 아마 도심까지도 앞으로 흑두루미를 포함한 다른 철새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996년 70여 마리를 첫 시작으로 20년 만에 최대 도래 개체수를 기록한 순천만의 두루미.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철새들의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의 관련 행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개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억 4천여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개관 이후 처음으로 흑자 경영을 달성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한전의 빛가람 전력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포함해 1,500여 건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71%의 가동률과 1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여수와 목포 등 도내 13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996명, 중등부 1,045명 등 모두 2,041명의 학생이 출전해 육상과 수영, 체조 등 3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팔마중학교 배구팀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소년체전 2연패를 노리고 있고 고흥 동초등학교 정구부도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유네스코가 신안군 전체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최종 승인에 따라 신안군 생물권 보전 지역은 573제곱킬로미터에서 3,238제곱킬로미터로 넓어졌으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건 전북 고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 확대로 신안군은 소금과 시금치 등 특산물의 고급화와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아동 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들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후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장기 결석 어린이에 대한 방문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지난 2014년 163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동과 학생이 2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 전남 지역 초, 중학교 취약 대상 6만 2천여 명 가운데 취약을 미루거나 면제한 학생은 370명, 아예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약 학생은 244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미취약 학생 가운데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진도군 지산면 동석산에서 65살 손모 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소방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구에서 온 손 씨가 일행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광 전용 도로인 노을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무안군은 우선 망운면 바닷가 5.98km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해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영광군은 서해 앞바다의 낙조를 볼 수 있는 111m 높이의 칠산타워를 다음 달 말 정식 개장할 예정이고 두 지자체를 잇는 칠산대교는 4년 뒤 개통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전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수돌 구단이 오는 5월 5일 개막하는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홍보대사를 수락했습니다.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 씨, 나영석 PD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전남광역치매센터와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등으로 꾸려진 치매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노인 실종 예방 사업과 치매 전문가 교육 지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1년여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